103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번 사건은 인천 사건이네요. 인천 서구 왕길동의 검단 자이 2단지 아파트인데요. 이거는 보니까 이게 참 202호잖아요, 그죠? 202호인데 좀 이따 다음 사례가 보니까 201호입니다. 둘 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대지권 등기 안 돼 있어요. 이게 아마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이게 좀 저기 신축 건물이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감정평가서 현황상에 보니까 토지 9,240만 원 돼 있어요. 전체 3억 800만 원 돼 있다는 말이죠. 근데 대지권 미등기래요. 대지권 미등기는 감정에 포함해서 제가 막 물음표를 딱 해놨잖아요, 그죠? 감정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감정에 포함하면 이게 원래 경매가 진행됨에 있어가지고 대지권 미등기인데 그 대지권 미등기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낙찰자가 본인이 입찰한 금액 말고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평가할 적에는 대지 가격까지 포함해서 평가한다라는 그런 뭐 내부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경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 이제 쏘가 넘어가지 않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 봐가지고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자체가 뭔지 조사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봐가지고. 그죠? 그런데 대지권 미등기인데 봐가지고 감정가 포함했네? 야, 포함했으면 이게 내 거 아냐? 라고 착각해서, 물었다 완전히, 임플란트 팍팍팍 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감정에 포함된다 해서 물음표를 딱 해놨습니다. 왜 물음표를 왜 했을까요?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보자, 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요. 이게 똑같은 멘트라니까요. 사람 진짜 열받게 만들어요.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했다요. 알았어. 이게 이런 멘트 똑같이 나와요. 이게 법원에 앉아있는 경매가정 이 양반들 보니까 이런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는 요러한 식으로 문건을 작성하라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작성한 거야, 봐가지고. 개뿔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분양대금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분양대금 미납이네, 그죠? 시공사 JS건설주의 사실조의 회신이 있으며 그 미납대금 토지 부분은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인수한다고 그러고 이게 다 포함시킨다고 그러고 이 도대체 또 보니까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지권 등기는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지급 이유로 요게 또 나오죠. 동시이행 항변권. 그리고 뭐다 이게 저 토지 부분에 대한 미납 대금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뭡니까? JS 건설인가요? 여기다가 주면은 그때가 자기는 대지권 등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봐가지고 이게 뭐 다 포함해서 평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찌그러 놓으면은 이게 참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헛갈린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보면요. 낙찰 후에 대지권, 아직도 대지권 등기, 낙찰 후인데, 이것도 보면 잠깐만 제가 언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냐 밑에 나와 있듯이 말이죠. 낙찰 후에 본건에 아직도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 된다면 전유 부분 밑에 보니까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요게 요 전유 부분, 요 밑에 말이 이게 표시가 돼야 된다고. 이거는 우리들 땅이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들 땅 위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내 건물이 202원 여기인데 내 땅은 등기부등본 아직도 없거든요. 내 땅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셨습니다만은 땅값 얼마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여기 뭐 매각 물건 명세서도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여기 보시게 되면 미납 대금 토지 부분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물건 진짜 들어가서 낙찰받고 싶어. 그럼 어떡한다? 여기도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지. 아니면 또 여기 사실 확인서 해가지고 서류를 하나 받아 놓던지. 어떠네,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입찰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낙찰 후에 아직 대지권 등기 안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이 물건이 보니까 2017년도 11월 달에 낙찰 받아가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 아마 9월 25일자 등기부등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2022년 9월 25일자 등기부등본 상에 보면 아직도 대지권의 표시, 즉 대지권 등기는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 이게 이제 201호입니다. 요건 자, 이것도 보면요. 201호 해가지고, 패턴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토지가 또 나와 있잖아요. 대지권 미등기래요. 근데 대지권 미등기인데 감정에 포함됐대요. 왜 포함했어? 또 물음표를 딱 해놨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대지권 미등기인데 감정에 포함했다? 그래, 알았다. 포함했으면 그 땅도 나한테 주나? 그건 안 준다? 이런 거 나왔거든요. 안 줘요. 봐가지고. 뭐, 왜 안 주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매각 물건 맹세서, 우리는 항상 매각 물건 맹세서 항상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눈여겨 보시는데 나와 있잖아요. 뭔가 뭐 주저리 뭐 말들 많네. 토지 신탁 뭐 어쩌고 GS 건설 제출한 사실조의 회신에 의하면 분양대금 1억 8천만 원이 미납이 돼가지고 말이지. 매수인이 대지 사용권에 대한 토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구할 경우에는 여기도 보니까 또 동시이행 항변권을 줘. 그럼 뭐다? 1억 8천만 원인데 낙찰 금액 이외에 1억 8천만 원 주면 대지권 등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줄게.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자 이거죠. 근데 난 이 물건 정말로 들어간 낙찰을 받고 싶다. 그러면요. 법원에다 담당 경매에다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하면 뭔가 팅팅거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다면서 여기 GS 건설 이런 데도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막 입찰 들어가시려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봐가지고. 뭘 믿고 그렇게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심한 말 하려다 말 참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현재 등기부등본 경매정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천 19 타경입니다. 2019 타경에 2019 타경에 32974 해가지고요. 수구 왕길동에 여기 보면요. 검단 자이 아파트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206, 201호입니다. 이거는 보시니까 2차 기일 날 해가지고 단독으로 1억 7,800만 원 선에서 누가 낙찰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낙찰 받았으니까 잘 받았다고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밑으로 좀 내려가 보니까, 그냥 대지권 미등기하고,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자료 그대로 나오잖아요. 감정 가격이 포함했대요.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농자 보니까 농협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를 잠깐만요. 채권자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구가 아니고 얼구 보니까, 맞네. 농협은행 주식회사잖아요. 그죠? 농협은행 주식회사니까, 그럼 이 양반들은 보니까, 이걸 담보로 잡을 적에 대지권까지도 채무자 이분이겠죠. 이분이 대금을 대지권에 대한 대금도 환납을 하였는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죠. 했겠죠? 안 했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왜? 담당이 그런 거 모르니까. 저도 과거에 회사 다니면서 채권관리 업무를 한 7년, 8년 가까이 했어요. 일단 담당이 모르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봐가지고. 넘어가고 연말에 말이지 감사할 때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깨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단 물건 보니까 이것도 매각 물건 맹세서 아까 우리 보셨다시피 여기도 보면 뭐 나와 있어요. 봐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거든요. 화면 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요. 있잖아요. 여기 주식회사 한국토지 어쩌고저쩌고 분양대금 1억 8천만 원 어쩌고저쩌고 매수인이 대지 사용권에 대응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경우에는 위 분양대금 미납 분양대금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동시이행이죠, 그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값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땅값을 못 받았다. 잠깐만 이제 또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네, 됐습니다. 여기 가고요. 이 상태,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그런 금액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조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금액이, 원래 대해서 나름대로 한 번 더 조사 분석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1억 8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된다,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1억 7천만 원, 1억 7,800인데 한 1억 8천만 원에 낙찰 받은 걸 시작에 곱하기 2하면 얼마입니까? 3억 6천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1차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분이 낙찰 받고 나서 진정 1억 8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이게 실패한 그런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죠. 특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봐가 이번에 대금 납부한 것이 2020년 8월 달이면 아마 이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뭐 훅훅 빠지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그냥 2022년 하반기, 2023년 돼가지고 훅훅 해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지금 약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걸 만약에 2억 5천짜리를 3억 6천만 원에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야, 이거 과연 이게 현명한 투자인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대지권에 대해가지고 이게 내가 추가적으로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이게 상당히 종차대한 일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조사 방법이 없어. 그럼 하지 마세요. 제가 뻑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뭐, 이런 유튜브 상에서 이런 다른 분들 영상을 보게 되면 뭐, 자기는 무슨 뭐, 신통방통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봐가지고. 그런 방법이 왜 있어요. 봐가지고. FA도 원리 원칙대로 나가자. 이거지. 방법이 없어요. 봐가지고. 어떤 채널에서 보니까 선순위 가등기 말이지.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 우리가 똑소리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영상물을 쓰고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 방법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오프라인 강의하니까 그거 가서 강의 들으라. 이거지. 진짜 방법이 있다고 하면요. 저는 그거 가가지고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강료가 얼마, 뭐, 돈 1,000만 원, 요즘 뭐, 시중에서도 이 오프라인 강의하는데 수강료 돈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500만 원짜리도 있고, 부가세 포함 5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봐가지고. 그런데 헛돈 쓰지 마시고, 그죠? 차라리 그런 오프라인 강의에서, 헛돈 쓰는 그 돈 가지고 경매 정보지 있잖아요. 지지 옥션이나 뭐, 또 뭐죠? 옛날에 굿옥션이 또 이름 바뀐 것 같던데, 또 태인 컨설팅이나 이런 경매 정보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상에 제 채널도 그렇고 다른 채널도 보면 유익한 채널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단련을 많이 하시라 이거죠. 그 상태에서 그냥 내가 자신 있으면 입찰하면 들어가 보시라는 거죠. 그죠?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하다 보면 자신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제가 쓸데없는 말씀 많이 드리죠. 아유,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있고요. 잠깐만요. 나머지 패턴이 비슷해요, 와가지고. 이 사건도 보면은, 지금, 낙찰후 대지권 미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직 대지권 등기가, 여기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2020년 8월 달에 낙찰받아가 소위 끊이지 않겠단 말이죠. 네, 2022년 9월 21일날 제가 등본 발급받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여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밑에 보니까 대지권의 표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2022년 작년 9월 달에 발급받았고, 근데 지금 현재 2023년 6월 달이잖아요. 그죠? 6월 달이니까 이때 뭐 이 밑에다 이제 대지권의 표시해가지고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우리 조금 전에 매각 물건 명시서를 보셨습니다만은 뭐 1억 8천만 원 어쩌고 저쩌고 인수해야 된다는 둥. 그런 과연 내가 낙찰받고 나서 그런 금액을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사실관계 확인이 전 대단히 정리하다 이거죠. 그죠? 근데 그런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나 정확하게 뭐 모르겠어.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그죠? 안 하시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참 도움이 되신다니까요. 이거는 보니까 호수 해가지고요. 제가 아마 그 102강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건 같은 경우 현재 보면은 201호거든, 201호. 201호인데, 202호나 203호 해가지고요. 요거 203호 이제 대지권 등기 내기. 이건 보니까, 203호는 대지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대지권 표시가 되어 있다니, 이게 소유권 대지권, 이게 대지권 등기거든요. 이게 대지권 등기. 이것도 언제? 2018년 11월 28일 날 등기됐다는 것은 자 보십시오. 2018년 11월 28일 날 등기되었다는 것은 이때 이미 대지권 등기가 할 수 있었구나. 근데 그 이후에도 대지권 등기 안 돼 있어요. 이 201호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상에 보니 1억 8천만 원 인수해야 된다는 걸 끌어안아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이 분양대금을 환납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아니 옆집은 대지권 등기됐는데 왜 이 집은
한마디 옆집이 203호잖아요. 203호는 대지권 등기됐는데 201호는 왜 대지권 등기 안 됐냐 이거지. 돈 안 냈으니까 대지권 등기 안 해줬겠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인천인데, 인천에서 물건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보면, 감정평가 내용하고 또 나와 있거든요. 대지권 해당인데, 이것도 제가 물음표를 딱 해놨잖아요. 한데, 이게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한 위에 딱 나와 있네요. 분양 대금 중 일부 미납되어 있고, 일부 미납되어 있대요. 그죠? 여기 또 보니까,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소지가 있어. 그러니까 분양대금 중 일부 미납된 거 있잖아요. 그죠? 미납된 거 가져와. 오면 내가 줄게.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매각물금 명세서 보면 맨날 이게 또 나와 있네. 봐가지고.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일부 미납되어 있고 저거 나와 있다는 것이죠. 동시이행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를 할 소지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낙찰 후에 이 사건 대지권 등기됐어요. 낙찰 후에. 그러니까 낙찰 후에 대지권 등기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거 제 추정인데 아마도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지권의 표시잖아요. 그죠?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대지권인데 땅이 두 필지가 그러니까 697-1 왜 1필지니까 두 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1이 1번 토지입니다. 여기 2가 1번 토지, 2번 토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1토지가 이제 전체 48,332.8제곱미터. 2번 토지가 이것도 48,332.8분의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대지권, 이것도 대지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죠? 대지권. 그러니까 2014년도, 요거 밑에 제가 박스에도 표시해놨습니다만은 2014년도 10월 달에 이분들이 낙찰받았어요. 이거를. 낙찰받고 나서 2022년도 9월 달에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까 이미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 이게 대지권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더라. 그러면 아마도 분명히 일정 금액을 지급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제가 만약에 이런 물건 입찰도 한다면 저는 조사한다고 한단 말이죠. 얼마를 내가 부담해야 될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조사 안 하고 그냥 입찰 슉 들어가시랍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거 봅니다. 이것도 인천이네, 인천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 이것도 아마 물음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음표 있잖아요.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또 나와 있네요. 대지권은 미등기나 대지권 포함하여서 평가하였음 분양계약서상에 대지 가격이 포함된 분양대금 일부가 미납되어서 또 밑에 또 나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려 멘트 똑같죠 이게. 이게 이런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랬을 경우는 이런 매뉴얼을 해서 작성을 해라. 법원에서.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소지 있어 없는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돼도 왜 포함시키냐고. 포함시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땅까지도 대지권까지도 감정 가격에 포함시켰다면요. 그러면 나는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 안 시키고 대지권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각 물건 명세상에는 말이지 분양대금 일부가 미납됐기 때문에 이건 낙찰자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말이지. 동시이행 항변권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찌그려 놓고 앉아있단 말이야. 분양대금 일부가 미납되었고, 이를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소지가 어쩌고저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지금 제가 사례가, 이것도 대지권 있네요. 이것도 낙찰이 위해 대지권 등기됐어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이 물건에 대해 가지고 2104호 낙찰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내 건물이죠. 내 건물. 2148호, 2104호가 내 건물이면은 이 대지권 여기에 내 땅입니다. 내 땅. 내 땅 위에 내 건물. 그죠? 내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땅이 대지권이다. 소유권 대지권 해가지고요. 대지권 등기되었다. 일단 따라서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니까 등기부상으로는 2014년도에 11월 달에 이분이 2104호 전유 부분을 낙찰받고 나서 2022년도 9월 달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그 전에 2014년도 해가지고 대지권 등기가 되었다더라. 일단 그렇게 그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음 페이지 또 있나요? 이제 끝나버렸네요. 이거 끝나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가 오늘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인데요. 몇 가지 시간 좀 남아간 말이죠. 요번 거기가 다 이제 이런 물건은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도 뭐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지금 고양 사건인데요. 2022 타격 고양 지원에서는 이게 비교적 이런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에 특히 아파트 경매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조사를 비교적 자세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양 지원에 계신 우리 경매 회장님들한테 박수로 쳐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해가지고요. 이게 이 물건 MPL 같던데. 일단 여기 3차 기일이 잡혀 있잖아요. 3차 기일이 8월 8일날 잡혀 있네. 와, 10억짜리가 완전 반토막이 나버렸다 가지고 4억 9,49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대지권은 미등기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대지권 등기 안 돼 있구나. 대지권 등기 안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임차인도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뭐 대항력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럼 뭐 아마도 2012년 2월 9일자 서당권번 나중이니까 대항력이 없겠네요. 그죠? 대항력이 없고,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는, 네, 임차인, 잠깐만요. 조금, 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차인 이후에 가압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죠? 따라서 1순위가 진짜 보니까 신한은행 같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이 신한은행에서 경비 집었는데 1억 9천만 원 에서 받으려고. 그 다음에 임차인 보증금 3억 5천만 원이니까, 한 5억 한 4천만 원 이상의 낙찰돼야지만 임차인 이분이 자기 전세금 전액을 다 배당 받아가지 않느냐. 5억 4천이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번엔 낙찰되겠죠. 그죠? 10억짜리가. 근데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반토막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봐가지고. 근데 일단 봐가지고 일단,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일지라도 이분 같은 자기 전세금 회수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아니면 이참에 임차인 본인이 들어가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아도 상관없죠. 받고 나서 채권 상계 신청해 버리면 뭐 되잖아요. 그죠? 쓰면서 여기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 우리 조금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DS35 주식회사에서 분양 대금을 여기 뭐다. 이건 아니에요. 완납. 이게 분양 대금 완납 했대요.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 대금을 완납하였다는 회신이 있다. 분양 대금 완납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단지 뭐다. 대지권 등기 절차가 조금 지연될 따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가서 뭐 낙찰 받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인데, 2022 타경에 저는 맨날 안전한 물건만 고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낙찰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낙찰받을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물건을 고르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간당간당하고 위험한 거 막 그런 거 하시려고. 물론 그렇죠. 간당간당하고 위험한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받게 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해가지고, 말하는 게 좋지. 왜,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지도 그렇게 실제 배팅하라 그러면 그거 쉽게 못해요. 봐가지고.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022 타경에 55,759호. 55,759호. 은평구 진관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아파트인데,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요. 8월 8일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8월 8일날 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이제, 13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0억으로 떨어졌다. 8억 7천만 원. 이번엔 뭐,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낙찰될 것 같은 경우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요, 회신에 의하면, 분양되고 완납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액면 저기, 좀 넓다, 그죠? 전액면 30평이네요. 30평, 7, 8평 나와 있고, 평수도 10층이니까 11층 중에서 10층이네요. 또 평수도 좀 괜찮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분석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 3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한 것 같아요. 그죠?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그러니까 이 물건 뭐다? 하나은행에 있죠. 하나은행하고 이모씨 개인인데 이 사람들의 실제 그 채권 최고액이 보니까 5억 한 2천 정도 되겠다. 그죠? 이 물건 5억 2천만 원 이상의
소수 낙찰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근본에 보니까 8억 7천만 원이니까 이런 경우는 민사집행법 102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딸깍 보자 이겠죠. 이게 분명히 대지권 미등기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 찜찜하게 걸리는 거야. 뭐지 대지권 미등기 해가지고 말이지. 여기 보면요.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의 적정 지분 면적에 대한 대지 가격이 최저 매각 가격에 포함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하면 해당 목적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요게 중요하죠. 분양대금을 만납되었고 부동산 등기법 60조에 따라 현재 구분 건물의 소유 명의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지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또 보니까 확정된 공유 대지 지분은 엄청 자세하게 이거 어디 법원인가요? 서부지방법원이네요. 서부지방법원 경매 1개 개정에도 우리 박수 쳐드려야 돼. 이렇게 해놔야 된다니까. 이게 정답이라니까. 왜냐면 이렇게라도 이 정보를 조금씩 오픈시켜놔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막 정보를 꽁꽁 감춰놨구만. 이거 도대체 우리 뭘 가지고 어떻게 조사 분석합니까? 경매인들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 왜 경매인들 없으면 대한민국 이게 동맥이 아니라 돈맥 경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우리 경매인들도 보면 하나 어떤 협회가 있어가 말이죠. 그냥 스트라이크를 하면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협회에서 스트라이크 일으킨다면 지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완전 독식할 거 아닙니까? 그죠? 78.564 제곱미터 이게 이제 공유대지 지분이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아유 맘 놓고 어떡하시래.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사실 그래요. 돈이 문제지. 이런 소위 안전한 물건은 많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 문제고 낙찰 못 받는 게 문제지. 안전한 물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전 또 그래요. 봐가지고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한 10번 이상 떨어져 봐야 돼요. 첫 번째 확 낙찰 받으면요. 사람 조금 금방 지어집니다. 이게 한 10번 정도 떨어져가지고 머리에서 말이죠. 스팀이 씩씩 나올 정도 되면 씩씩 끓일 정도, 되다 보면 이게 자기 어떤,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씨 해가지고, 이래야지만 뭔가 이렇게, 그게 하나 원동력이 돼가지고 좀 더 길게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향 지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22 타경인데 이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16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덕이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것도 8월 8일이네. 2차 매각기일에서 30% 저감됐잖아요. 고양 지원은 30% 깎습니다. 한번 유찰되면은 이렇게 70% 되는 거죠. 6억 6천백만 원에 70%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는 엄마야, 이게 또 뭐야. 위에 적어놨죠. 분양대금 왔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자, 이제. 이게 저는 일반 경매 물건은 있잖아요. 권리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괜히 권리 분석에 막 집착들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게 털어서 이야기할 게 많잖아요. 그죠? 야, 아무것도 아니거든. 밑으로 내려가 보자, 이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임차인 같네요. 그죠? 임차인 같은데 5억 해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대항력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2020년 2월 14일자 해가지고 2021년도 12월 달인데 이게 농협 같아요. 농협에서 1억 7,700만 원인데 와, 근데 5억이라는 금액을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어쨌든 봐가지고 1억 7,700이니까 경매 비용 이것저것 다 해가 뭐 1억 8천여만 원 농협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편 여기 나와 있는데 농협은행 주식회사입니다. 1억 8천만 원이다. 그러면 임차인 보증 5억이잖아요. 그러면 6억 8천만 원, 6억 8천만 원 이상으로 낙찰돼야 되는데 이게 근본의 최저 가격이 얼마입니까? 4억 6천이잖아요. 어이구야. 합치면요. 1차 감정 가격인 6억 6천만 원보다 6억 8천만 원이니까 또 오버돼 버리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입찰 들어가는지 모르겠죠. 입찰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지 모르겠다 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됩니다. 우리가 요즘 보니까 깡통 주택이다, 뭐 전세 사기다 그러니까, 전 다른 건 모르겠고, 임차인들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전에
이 물건 들어가면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예, 상담을. 예. 근데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어떤 피해자가 있더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2020년도 국회 국감에 보면요. 전셋집 경매가 돼가 6년 동안 말이죠. 6년 동안입니다. 2020년 기준에 가지고 6년 동안에 전세 보증 금액이 얼마? 4,597억 원이 그냥 한마디 임차인들이 손해본 거야. 건 4,600억 정도. 6년 동안 말이죠. 그죠?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게 금액이 더 할걸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저선 중고등학교 때 말이지, 특히 고등학교 때 뭡니까? 수학의 미적분, 인테그랄, 리미트, 확률 분포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은데, 부동산 이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말이지, 전세 보증금 1억, 2억 쫙 모아가지고 말이지, 전세 들어갔는데, 이 나중에 집주인이 사기쳐가고 말이지, 한 입에 톡 털어나가지고 말이지, 완전 재기불능이라니까요.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자,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임차인 이분에 대해서 이제 내보내는 데는 뭐 가서 뭐 밀당을 해야겠죠. 해가지고 안 하면 뭐 말 그대로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집행했다는 집행비용이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도 솔직히 딱 현찰 딱 앞에 놔놓고 요거 받고 나갈 거야. 아니면 그냥 나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강단 있게 하는 거죠. 왜냐면 내 돈이 들어가가지고 등기부상 내 건데 왜 내가 큰 소리 못 치냐고. 내 집에서 큰 소리 치는데. 맞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고, 빌라 임장 갔는데 빌라 뭡니까. 계단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복도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주거 침입이라는데 그거 하면 되겠어요? 그거 하지 마요. 안 하면 돼. 예? 구더기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 그 짝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러면 임장 안 하면 되지. 안 하고 경매 안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자꾸 임장하고 경매가 막 크게, 아이고, 답답한 사람 참 많아 봐가지고. 어쨌든, 이 건도 보니까 분양되고 만나면 되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세요. 이게 자꾸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게 있잖아요. 대지권 미등기나 포함됐대요. 유한 회사, 농협 주식회사, 아마 이것도 NPL로 같아. 이게 저당권 매입한 것 같은데. 대지권 미등기 지분을 포함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분양금을 완납하였다는 회신이죠. 분양, 알았어. 완납했구나.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 건도 보니 고향 지원이네. 고향 지원에 잘 해주시더라고. 이게 아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 단체적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되는 게지. 그냥 막, 그냥 감사해놓고 너희들 알아서 조사 분석해봐라.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지금 제가 물건이 한 5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게 오늘 지금까지 3건 말 소개시켜드리고 5개, 6개 더 6개 있는데 이것도 보면 전부 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 분양되면 완납된 겁니다. 이런 거 들어가시라니까요. 이게 분양되면 완납되었는지 완납 안 됐는지 그런 사실관계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나가서 용감하게 입찰 나갔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런 행태는 저는 안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난 할 거야. 그럼 하세요. 안 말립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마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리 2기 라이브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2023년 7월 10일자로 해가지고요. 토지별 또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 없음을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2기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더 쉬고 아마 7월 14일 날이나 아니면 7월 17일쯤 해가지고 3기 이제 경매 라이브 방송을 또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건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어여어여 참여하지 마시고 다른 영상물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